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성의 세일리삼입니다. 구성의 선생님 아세요? 구성의 선생님? 구성의 선생님 모르시죠? 저 때는 구성의 선생님이 거의 이 분야 탑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이 그냥 원탑이세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인스타에서 무물을 받았던 성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텐츠 무물 답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 관련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입술이 이렇게 죄다 터진 건 아니고요. 요즘에 약간 피곤해가지고 전문가처럼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조금 딱 세 분류로 나뉘었는데 질 건강, 관리 이렇게 하나, 동성애 성관계, 이성애 성관계 세 분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동성애 성관계는 제가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나대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보류하고 있고요. 오늘은 들어온 질문 중에 가볍게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걸로만 저 공부를 좀 해왔어요. 그래도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할게요. 01년생인데 생리주기가 계속 불규칙해요. 병원 가도 약만 주고 말이 없는데 그냥 넘겼다가 문득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아니니까 혹은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니니까 주로 전문적인 의견보다는 그래도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알아본 정보들을 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 생리주기가 되게 일정한 편이에요. 28일 주기로 딱딱딱딱 생리를 하는 편인데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생리주기가 25일 이하거나 40일 이상으로 넘어가면 산부인과를 꼭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대요. 근데 지금 질문자분이 주신 거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약만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인지도 모르겠고 생리주기가 변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 산부인과를 좀 못 믿겠다는 질문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주기가 많이 달라지면은 내원을 꼭 해봐야 되는 건 맞대요.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면역력 저하 뭐 아니면은 특히 여성들은 갑작스럽게 체중이 변화하면은 생리주기가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살을 많이 빼면은 생리가 끊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을 꼭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원해도 뭔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다른 산부인과를 가보시는 게 남자들이 질염 있다 그러면은 방탕하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남자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일단 제 주변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왜 그런지는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리고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대요. 왜냐면은 질염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성병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몇 있다라고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질염이 성병은 아니잖아요. 질염은 어떤 염증의 하나인 건데 염증과 성병에 대한 그 다른 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지에서 오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게 설명해주고 싶은 상대라면 그런 거 아니다. 이거 그냥 염증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 질염이 있는 것까지 오픈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할 정도의 사이라는 건데 그렇게 방탕하게 생각할 남자라면 여기까지 할게요. 관계에 상관없이 질염을 달고 다닌다면 체질일까요? 어떤 이런 질염에 관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체질에 관한 질문도 있지만 성관계 후에 질염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여성청결제나 질유산균으로 질분비물이나 질염 같은 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질염을 일단 묶어서 대충 대답을 먼저 드릴 건데 제가 질염의 원인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게 나왔어요.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 있는 이런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런 염증 같은 게 되게 쉽게 온대요. 그래서 질염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질문자분이 체질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질이라고는 엮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또 의사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체질이라고 느끼신다면 면역력이 혹시 많이 떨어지는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염증을 달고 산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고 뭐 임산부인 경우에도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질염을 되게 달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관계가
끝나면 뭔가 간지럽고 질염이 오는 것 같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바닷가나 수영장 같은 데 갔다 오면 질염이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성으로 인한 질염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 반대로 질 내에서는 칸디다나 곰팡이성 질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외부에서 오는 질염이라고 하면은 성관계가 제일 여름 시즌이 아니면 성관계인가. 제가 여름에 수영장을 맨날 가는 게 아니라면 성관계가 주된 원인일 수 있겠죠. 외부에서 주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팬티를 입고 다니는데 외부에서 공격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김장하다가 김치를 떨구지 않는 이상 외부 대변 같은 것도 그렇고 유해균이 많을수록 질염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대요. 그래서 이제 질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게 유산균보다 유해균이 많으면 질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 유산균도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질염 같은 거를 처방받고 항생제를 처방해 주면은 항생제가 엄청 세서 몸속에 있는 균이 아예 제로, 그냥 진공 상태가 된대요. 제로가 되고 나서 질 유산균을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가시는 분들도 질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데 안 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챙겨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쁜 균들이랑 싸울 애들을 항상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먹고 있는 질 유산균이 요거거든요. W 밸런스 유산균. 제가 이제 광고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게 한 2달 정도 전에 들어왔는데 한 달 조금 넘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질 유산균 추천도 많이 해주고 원래도 잘 챙겨 먹긴 했었어요. 근데 효과가 좋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꽁지라는 유튜버 분 아세요? 꽁지라는 유튜버가 연년생 출산하고 그분은 정말 염증을 달고 살고 신우신염까지 있으셨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가랑 손을 잡고 진짜 미친 질 유산균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드신 건데, 사실 제가 이걸 먹기 전에 날씨가 한 달 반쯤 전이니까 한창 4월 그 즈음에 꽃가루 알레르기랑 막 고양이 알러지 이런 게 막 올라와가지고 면역력이 되게 떨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질염이 약간 왔던 것 같거든요. 간지러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이걸 챙겨 먹고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딱 4일차 되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질 유산균을 지금 제가 되게 약팔이 같겠지만 제가 질 유산균을 먹었을 때 이렇게까지 효과가 빨랐던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효과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유산균 같은 거를 알아볼 때 유산균은 브랜드보다는 유산균 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 250억 마리가 들어있는데 CFU라는 수치가 있대요. 질까지 가는 유산균이 보장되어 있대. 그게 50억 마리래요.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10억 마리 정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장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만큼 많이 살아남아서 간다. 먹더라도 가다가 죽으면 사실 뭔 소용이야. 그죠? 그 유산균을 먹긴 먹는데 여성들은 질 유산균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균을 먹으면 장까지는 가는데 살아서 질까지는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질 유산균을 따로 먹는 거래요. 그래서 질까지 살아서 가면 그 질에서 이제 또 애들이 또 싸울 수 있는 거지. 저는 이거 설명을 들었을 때 질 내의 면역력, 그리고 향균 효과, 유산균 정착률도 되게 좋고 질염 증상도 되게 개선되고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인증받았대요. 그리고 PMS나 생리통을 줄여주는 유산균도 들어있고 다낭성이나 어떤 방광염에 좋은 크랜베리 이노시톨 들어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먹고 방광염이나 다낭성 이런 기운 같은 거는 안 느껴본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후기나 재구매율 이런 것도 되게 좋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무물에서도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산부인과를 꼭 가야 되냐? 산부인과 꼭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산부인과를 갈 자신이 없으면 내가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산부인과 추천드리죠. 다녀야 돼요. 저도 꾸준히 가요. 엄청 자주는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꼭 가자 주의거든요. 산부인과를 가지 못한다면 내가 질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질 유산균 무조건 추천드리고, 여러분들도 관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 유산균을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한 통에 31분인데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할인 링크를 갑자기 장사치처럼 할인 링크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할인 링크 타고 할인하셔서 구매하시고, 신규 가입 이런 거 해가지고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쿠폰을 다 받고 할인 받고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질 세정제는 전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은 세정제를 저는 항상 썼어요. 성인 때 이후로. 그래서 딱히 세정제가 큰 효과를 주냐? 이거는 세정제를 안 써봐야 알 것 같고, 혹시나 제가 해보고 뭔가 세정제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 무물 때 알려드릴게요. 다시 진료 얘기로 돌아와서 원인은 주로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체질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소음순 모양에 따라서 분비물 같은 게 껴서 더 질염같이 보일 수도 있고, 분비물이 없는데도 질염일 수도 있고, 그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질염 얘기보다는 나는 산부인과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산부인과를 가서 이번에 이거 찍는다고 좀 알아보니까 너무 다양해. 그 원인이 일단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여염이다. 밑도 끝도 없이 왜 여염이냐면 너무 확실한 정보가 없어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실하게 원인이 뭔지, 뭐 예를 들어서 칸디다의 원인이 뭔지, 아니면은 다른 질염에 대한 원인이 뭔지, 신우시한염 원인이 뭔지 저는 꼭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생식기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애매하게 원인을 알려주는 느낌은 아니었어. 제가 최대한 찾은 원인들은 앞에 말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꼭 병원을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질 유산균 꼭 챙기시고. 저 성관계를 안 해봤는데 성관계는 어떤 바이브에서 시작해야 하나요? 성관계, 제 첫 성관계 그게 언제였죠? 일단 저도 성관계에 대한 그런 바이브 궁금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 영화 중에 바람피기 좋은 날이라고 아세요? 그 영화가 이제 19세 영화인데 어떤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냐면 배우 윤진서 씨가 상대 배우랑 성관계를 할 때 계속 그 남자한테 야한 얘기해줘. 야한 얘기해줘.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제 뇌리에 남았거든요. 자기가 꼴리는 포인트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가 정확하게 그걸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웃기면서도 저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영화에서 그 이종혁 상대 배우가 화를 내고 갔나 얘기를 해줬나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그래서 되게 뭐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했겠죠? 영화를 굳이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가 설레는 포인트, 내가 섹슈얼하게 끌리는 포인트는 자기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정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을 파악하고 나를 파악하면 어떤 분위기로 갈 수 있는지 처음에 성관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외부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술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영장이라든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끄럽죠 제가?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시도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뭐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 전문가를 DM으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성관계에서 내 만족만큼 중요한 게 상대방을 고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찾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묘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이성애자니까 남성일 거 아니에요. 그 남성이 너무 느끼하지도 꾸며지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터프한 사람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자연스러운 성적인 끌림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찾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먼저 찾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랑 하자!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건 또 연애의 영역이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막 풀지는 않을게요. 근데 연애를 하고 그 연애가 맞다면 내가 준비가 된다면 그 다음 과정을 성관계를 밟아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어깨 잡고 저랑 하실래요? 이럴 수는 없죠. 그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좋은 사람 찾아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운 질문이 20대 초반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 성관계 전에 머리 감고 화장까지 지우나요? 또 씻나요?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성관계를 어떻게 해라까지는 알겠는데 그 전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을 거야. 제가 한번 이렇게 쫙 읊어드릴게요.
아까 뭐 어떻게 할 사람이 없어요부터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보는 거야. 일단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성관계를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성관계를 하게 됐어. 분위기도 잘 잡았어. 서로 약간 끌리는 포인트도 잘 알겠고 상대방이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 혹은 상대방이 되게 터프한 것 같아. 뭔가 분위기도 되게 야릇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성관계를 하게 됐어. 저는 꼭 씻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바로 다시 질염 얘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남성의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 이게 되게 여성의 생식기는 안으로 발달된 근육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고추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 외부에 세균 같은 게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 안까지 닿으면은 되게 그게 질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되게 깨끗해야 돼. 근데 그거는 손도 마찬가지고 생식기도 마찬가지고 혀도 마찬가지야. 카디비가 말했죠? 하기 전에 양치 꼭 하라고. 베이컨 맥앤치즈 처먹고 그거 그대로 빨지 말고 꼭 양치질 잘 하라고. 그래서 양치질을 잘 하시고 키스도 제대로 하고 뭐든지 약간 좀 청결한 상태에서 해야 돼. 근데 또 의문이잖아. 난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머리 다시 감아? 말리면 이렇게 씻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 말리고 있으면 산통 다 깨지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씻어야 돼요. 빨리 씻으려면 이제 몸만 씻고 자, 딱 정해드릴게요. 키스라도 하겠지. 그러면은 뭐 먼저 씻을래?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씻으러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세요. 머리, 화장은 지우지 마시고 다 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씻으러 가실 때 다 몸을 이제 깨끗하게 씻고 주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주무실 때는 꼭 서로에 대한 애정을 꼭 확인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잘 준비를 다 끝내놓고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씻는 거, 안 씻는 거에 대한 너무 구애를 받지는 않되 그래도 생식기나 손, 양치 최소한의 청결은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성관계를 안 해봤는데 질 초음파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시죠? 산부인과를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음파에 대해서 또 알아봤어요. 초음파 3가지가 있는데 질 초음파, 항문 초음파, 배 초음파, 복부 초음파가 있대요. 그래서 성관계를 물어봐요. 산부인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관계 유무를 물어봐요. 그래서 안 해봤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걸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음파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겉으로 봐서 진단이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초음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질염의 종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추천해 주실 테니까 전문가의 소견을 받고 초음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없는데 질 초음파를 하라고 권유하지는 않는데요. 잼질을 숙회마냥 뜨거운 물로 삶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안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닦는 느낌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뭐든지 몸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숙회처럼 삶으면 안 좋아요. 뭐든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세정법도 찾아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적당히 하라는 느낌이었어. 뭘 해도 적당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래요. 눈 화장 지울 때처럼 아이 리무버 써서 지우잖아요. 부드럽게 문질러서. 눈 한다고 빡빡빡빡 안 하잖아. 그것처럼 산성도가 약간 약산성의 청결자를 이용해서 아이 리무버 하듯이 비비고 나서 적당하게 따뜻한 물로 미온수로 헹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에이섹슈얼인지 내 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 새로운 관계가 두려운 건지 헷갈려요. 이거는 사실 어떤 동성애, 이성애적 코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제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에이섹슈얼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단 내 몸에 대해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내 에이섹슈얼이라고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억지로 막 나를 어떤 그런 관계 속에 내던지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계가 무섭다 이꼴 에이섹슈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경험할 것들은 경험을 해보고 판단을 내려도 저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퀴어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경우는 몇 없더라고요. 나를 알 수 있게 경험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줬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살집이 있는 편인데 부끄럽고 신경 쓰여요. 다들 많이 신경 쓰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신경을 안 쓴다면 거짓말이겠죠? 상대방한테 섹시해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이런 태도보다는 이런 태도가 더 멋있어 보여요. 내가 체형을 당장 지금 3초 내로 바꿀 수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게 느껴질 거예요. 제 말 믿어보세요. 제가 이제 유포리아라는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겠죠? 미국 드라마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장면이 있는데 There's nothing more powerful than a fat girl give a fuck 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fat girl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것만큼 파워풀한 건 없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멋있는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번 무물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이 요즘에 요요가 와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내 상태에 당당하지 못하면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살을 뺐어. 요요를 다시 돌려놨어. 살을 빼서 내가 퀸이 됐어. 그럼 다시 살이 찌면 퀸이 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태도도 이해가고 저런 태도도 이해가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성관계 할 타이밍이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움츠리고 있는다고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할 거면 그냥 하는 게 낫다. 신경을 쓰는 상대방도 있고 없는 상대방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요. W 밸런스 질 유산균 광고를 맡게 되어서 사실 되게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 유산균이 너무 좋았어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산부인과를 꼭 주기적으로 다녔으면 좋겠고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산부인과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저는 여의사가 진료 봐주는 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의사 진료 산부인과로 다니시면 조금 부끄러움이 줄어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나 답변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혹은 공유해주고 싶은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고민이었다가 해결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